한 기관에서 5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니어 노후 대비 실태보고서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6개 주 1400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행복한 은퇴 생활의 조건을 조사해보니 행복한 은퇴자는 34개 정도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취미생활은 무료한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해줍니다. 만약 취미가 일로 발전한다면 취미를 즐기는 동시에 건강도 챙기고 직업도 생기고 돈도 벌 수 있겠죠? 취미를 발전시켜 창업하고 수익을 창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등을 꼽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취미는 취미일 뿐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취미를 갖는 것은 그저 또다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하는 게 좋아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학교 급식실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좋습니다. 중장년 분들을 보면 평생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 마음 편히 노는 법을 모릅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다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축복할 경우지만 일을 할 목적으로 취미를 갖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로 즐기되 기회가 있으면 수입 창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오늘은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시니어 취미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생활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취향에 맞는 취미생활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커피 제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으로 불린다고 하죠.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67잔으로 세계 2위입니다. 전 세대에서 관심이 높지만 특히 중장년층의 커피 사랑은 대단합니다. 중장년 세대에게 커피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 경험, 식후 입가심으로 믹스커피를 마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분들이 카페가 많아진 지금엔 원두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엔 쓰다고 안 마시다가 점점 원두커피의 맛을 알게 되면서 전 세대 특히 중장년층에서 커피 만드는 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집에서 홈카페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자 바리스타를 꿈꾸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바리스타가 되어 나만의 홈카페를 즐긴다면 집콕 시대의 재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원두와 핸드드립 도구를 구비하고 취향에 따라 우유, 프렌치 프레스 등이 있으면 근사한 홈카페 커피가 탄생합니다.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 여러 채널에서 레시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두를 고르는 재미와 알수록 깊어지는 커피 세계에 빠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커피에 곁들이는 쿠키, 케이크 등 간단한 다과를 더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는 유명 카페에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커피 만드는 법을 알면 시니어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어 자식들이 주는 용돈 외에도 수입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가운데 민간형 사업의 주력 분야는 의외로 카페입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급과 수요 모두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취업에도 유리합니다. 카페 창업도 가능하겠죠? 내가 만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과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면 시니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되기에 늦은 나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종교지 등 13개 신문이 2023년 신춘문예 당선자들을 보면 전체 당선자 96명 중 40대 이상이 38명이었습니다. 신춘문예 최고령 당선자는 68세의 노석 씨로 시 부문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신춘문예를 통한 등단이 아니어도 온라인상에 글을 쓸 수 있는 창구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고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 작가가 되고 책도 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글짓기 대회도 많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며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은 유년 시절의 일화, 살면서 감동적인 순간, 뜻하지 않게 맞이한 사건과 고난, 이를 극복하며 느낀 감정 등을 소소하게 풀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권의 책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삶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글솜씨가 없어도
인생을 돌아보는 멋진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림이나 음악입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취미 중 하나가 그림 그리기 아닐까요? 요즘은 초보자도 쉽게 채색할 수 있는 컬러링 북이 유행입니다.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색마다 번호가 적혀 있어 차례로 채색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색을 칠해가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재밌다고 합니다. 완성한 그림을 보면 내가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성취감도 꽤 큽니다. 이게 너무 쉽다면 전통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캔버스에 스케치를 하고 채색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나 젊은 성인들 위주의 미술학원에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적 소양을 살려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그맨 김현철을 아시나요? 어느샌가 TV에서 잘 안 보이던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제2의 삶을 사는 중이라고 합니다. 워낙 클래식에 관심이 많아 지휘를 독학으로 공부했다는데 악보를 읽을 줄 몰라서 통째로 외워 지휘한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클래식을 사랑하는 중장년이 많습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 연주를 배우고 아마추어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공예가 있습니다.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는 천연 비누 제조가 있는데요. 선물로도 좋습니다. 과거 폐식용유로 만든 누런 비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과 모양으로 피부에 좋은 재료를 첨가해 예쁜 기능성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원데이 클래스를 해도 좋지만 인터넷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패키지로 비누틀, 오일, 계량 스푼, 종이컵 등을 판매합니다. 여기에 보습, 진정, 미백에 효과가 있는 재료를 구입해 첨가해도 됩니다. 세부 재료의 배합마다 색감과 모양도 제각각이겠죠? 케이크, 과일, 아이스크림 등 재밌는 모양의 틀이 있어 취향대로 고르면 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비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비누를 만들 수 있겠죠? 정성이 묻어나는 제품이라 선물용으로도 딱입니다. 또 예전부터 가장 많이 하는 자수나 뜨개질도 있습니다. 천에 한 땀 한 땀 고운 빛깔의 실을 채우면 어느덧 한 폭의 그림이 수놓아집니다. 인물, 동물, 식물 등 주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나 준비한 도안에 수를 놓는 등 방법도 여러 가지라 골라서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수에 필요한 바늘, 틀, 각종 도구를 비롯해 특별히 지갑, 가방, 손수건 등에 바로 새길 수 있도록 구성한 패키지 제품도 판매하고 있으니 편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겨울을 기약하며 뜨개질에 도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들의 목도리를 떠준다면 취미 자체로도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다 보면 또 잘 다듬은 채소를 받쳐둘 때 사용하던 소쿠리, 광주리, 채반 등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등나무로 만든 라탄 제품입니다. 나무 줄기를 자르고 삶으면 실처럼 얇고 긴 재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주재료로 합니다.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재료라는 점에서 남녀노소를 가지리 않고 요즘 인기가 높습니다. 물에 닿으면 부드러워지는 줄기를 엮으며 형태로 만든 후 건조시키면 실용성 높은 생활 소품도 되고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1등 취미 등산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등산은 부동의 1위였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등산을 가장 즐기는 세대는 중장년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초록초록한 풍경의 자연이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자연을 느끼며 가벼운 산책이라도 운동을 하면 심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요크대학교 환경연구소 연구팀은 녹지 공간이 노인의 정신적 웰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걷기부터 등산, 트레킹까지 산과 숲에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직업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숲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알고 보면 무궁무진하는 걸 아시나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취미 기반 직업은 숲해설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숲을 거닐면서 소득도 벌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설하고 체험활동을 돕는 일을 합니다. 또 등산을 즐기는 중장년이라면 산악 전문 지도사를 고려해보세요. 산악 전문 지도사는 산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전문 등반 안내, 안전한 산행 가이드 등 올바른 산행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취미가 없는 인생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향기가 없는 꽃에는 꽃과 나비가 꼬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인생은 무료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나이 들어 새롭게 시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취미는 인생의 오아시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척박한 사막에 도전하는 것은 그 속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취미는 사막보다 더 외롭고 혹독할 수 있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취미가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50이 되기 전부터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텐데 그때부턴 자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챙기기엔 몸과 마음의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5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으셔서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린 것들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또 반복하여 들으셔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한 기관에서 5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니어 노후 대비 실태보고서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6개 주 1400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행복한 은퇴 생활의 조건을 조사해보니 행복한 은퇴자는 34개 정도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취미생활은 무료한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해줍니다. 만약 취미가 일로 발전한다면 취미를 즐기는 동시에 건강도 챙기고 직업도 생기고 돈도 벌 수 있겠죠? 취미를 발전시켜 창업하고 수익을 창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등을 꼽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취미는 취미일 뿐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취미를 갖는 것은 그저 또다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하는 게 좋아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학교 급식실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좋습니다. 중장년 분들을 보면 평생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 마음 편히 노는 법을 모릅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다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축복할 경우지만 일을 할 목적으로 취미를 갖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로 즐기되 기회가 있으면 수입 창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오늘은 돈 안 들이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시니어 취미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생활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취향에 맞는 취미생활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는 커피 제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으로 불린다고 하죠.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67잔으로 세계 2위입니다. 전 세대에서 관심이 높지만 특히 중장년층의 커피 사랑은 대단합니다. 중장년 세대에게 커피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 경험, 식후 입가심으로 믹스커피를 마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분들이 카페가 많아진 지금엔 원두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엔 쓰다고 안 마시다가 점점 원두커피의 맛을 알게 되면서 전 세대 특히 중장년층에서 커피 만드는 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집에서 홈카페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자 바리스타를 꿈꾸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바리스타가 되어 나만의 홈카페를 즐긴다면 집콕 시대의 재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원두와 핸드드립 도구를 구비하고 취향에 따라 우유, 프렌치 프레스 등이 있으면 근사한 홈카페 커피가 탄생합니다.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 여러 채널에서 레시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두를 고르는 재미와 알수록 깊어지는 커피 세계에 빠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커피에 곁들이는 쿠키, 케이크 등 간단한 다과를 더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는 유명 카페에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커피 만드는 법을 알면 시니어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어 자식들이 주는 용돈 외에도 수입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가운데 민간형 사업의 주력 분야는 의외로 카페입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급과 수요 모두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취업에도 유리합니다. 카페 창업도 가능하겠죠? 내가 만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과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면 시니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되기에 늦은 나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종교지 등 13개 신문이 2023년 신춘문예 당선자들을 보면 전체 당선자 96명 중 40대 이상이 38명이었습니다. 신춘문예 최고령 당선자는 68세의 노석시로 시 부문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신춘문예를 통한 등단이 아니어도 온라인상에 글을 쓸 수 있는 창구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고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 작가가 되고 책도 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글짓기 대회도 많습니다. 아니면 내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며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은 유년 시절의 일화, 살면서 감동적인 순간, 뜻하지 않게 맞이한 사건과 고난, 이를 극복하며 느낀 감정 등을 소소하게 풀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권의 책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삶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글솜씨가 없어도 인생을 돌아보는 멋진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림이나 음악입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취미 중 하나가 그림 그리기 아닐까요? 요즘은 초보자도 쉽게 채색할 수 있는 컬러링북이 유행입니다.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색마다 번호가 적혀 있어 차례로 채색만 하면 됩니다. 하나둘 색을 칠해가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재밌다고 합니다. 완성한 그림을 보면 내가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성취감도 꽤 큽니다. 이게 너무 쉽다면 전통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캔버스에 스케치를 하고 채색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나 젊은 성인들 위주의 미술학원에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적 소양을 살려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그맨 김현철을 아시나요? 어느샌가 TV에서 잘 안 보이던데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제2의 삶을 사는 중이라고 합니다. 워낙 클래식에 관심이 많아 지휘를 독학으로 공부했다는데 악보를 읽을 줄 몰라서 통째로 외워 지휘한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클래식을 사랑하는 중장년이 많습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 연주를 배우고 아마추어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공예가 있습니다.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는 천연 비누 제조가 있는데요. 선물로도 좋습니다. 과거 폐식용유로 만든 누런 비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과 모양으로 피부에 좋은 재료를 첨가해 예쁜 기능성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원데이 클래스를 해도 좋지만 인터넷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패키지로 비누틀, 오일, 계량 스푼, 종이컵 등을 판매합니다. 여기에 보습, 진정, 미백에 효과가 있는 재료를 구입해 첨가해도 됩니다. 세부 재료의 배합마다 색감과 모양도 제각각이겠죠? 케이크, 과일, 아이스크림 등 재밌는 모양의 틀이 있어 취향대로 고르면 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비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비누를 만들 수 있겠죠? 정성이 묻어나는 제품이라 선물용으로도 딱입니다. 또 예전부터 가장 많이 하는 자수나 뜨개질도 있습니다. 천에 한 땀 한 땀 고운 빛깔의 실을 채우면 어느덧 한 폭의 그림이 수놓아집니다. 인물, 동물, 식물 등 주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나 준비한 도안에 수를 놓는 등 방법도 여러 가지라 골라서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수에 필요한 바늘, 틀, 각종 도구를 비롯해 특별히 지갑, 가방, 손수건 등에 바로 새길 수 있도록 구성한 패키지 제품도 판매하고 있으니 편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겨울을 기약하며 뜨개질에 도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들의 목도리를 떠준다면 취미 자체로도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다 보면 또 잘 다듬은 채소를 받쳐둘 때 사용하던 소쿠리, 광주리, 채반 등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등나무로 만든 라탄 제품입니다. 나무 줄기를 자르고 삶으면 실처럼 얇고 긴 재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주재료로 합니다.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재료라는 점에서 남녀노소를 가지리 않고 요즘 인기가 높습니다. 물에 닿으면 부드러워지는 줄기를 엮으며 형태로 만든 후 건조시키면 실용성 높은 생활 소품도 되고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1등 취미 등산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등산은 부동의 1위였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등산을 가장 즐기는 세대는 중장년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초록초록한 풍경의 자연이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자연을 느끼며 가벼운 산책이라도 운동을 하면 심신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요크 대학교 환경연구소 연구팀은 녹지 공간이 노인의 정신적 웰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걷기부터 등산, 트레킹까지 산과 숲에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직업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숲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알고 보면 무궁무진하는 걸 아시나요? 대중적으로 알려진 취미 기반 직업은 숲해설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숲을 거닐면서 소득도 벌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설하고 체험활동을 돕는 일을 합니다. 또 등산을 즐기는 중장년이라면 산악 전문 지도사를 고려해보세요. 산악 전문 지도사는 산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전문 등반 안내, 안전한 산행 가이드 등 올바른 산행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취미가 없는 인생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향기가 없는 꽃에는 꽃과 나비가 꼬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인생은 무료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나이 들어 새롭게 시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취미는 인생의 오아시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척박한 사막에 도전하는 것은 그 속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취미는 사막보다 더 외롭고 혹독할 수 있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취미가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50이 되기 전부터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텐데 그때부턴 자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챙기기엔 몸과 마음의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5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으셔서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린 것들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또 반복하여 들으셔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